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질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귀에 생기는 암, 즉 귀암입니다. 귀에도 암이 생겨요? 아마 이렇게 놀라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귀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초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귀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우리 귀를 지켜주는 좋은 습관과 음식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귀암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귀암은 말 그대로 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에요. 대부분은 귓바퀴나 외이도, 즉 귀의 바깥쪽 피부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외이도암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무서운 건 이 귀암은 초기에는 단순한 염증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그냥 습진이겠지. 면봉으로 긁어서 상처 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진물이나 피가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이미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 중에는 귀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쁜 습관, 귀를 자주 파는 습관. 면봉, 이쑤시개, 심지어 펜 뒷부분으로 귀를 후비는 사람도 있죠. 귀를 자주 자극하면 외이도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합니다. 결국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가 나거나 딱지가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귀는 재생력이 약한 부위라서 상처가 반복되면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생겨요. 두 번째 나쁜 습관, 오래된 귀 염증을 방치하는 것. 귀에서 진물, 냄새, 통증이 반복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 많죠. 하지만 만성중이염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고막 안쪽의 중이암은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습니다. 그저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생기고 냄새가 나는 정도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한 염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자외선 차단 소음. 귀 바깥쪽, 특히 귓바퀴는 얼굴보다 더 강하게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크림을 바를 때 귀를 빼먹어요. 햇빛 속의 자외선 UVB와 UVA는 피부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로 편평상 피세포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에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모자를 쓰거나 선크림을 귀까지 꼼꼼히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 흡연. 담배 속의 발암물질은 입과 목뿐 아니라 귀의 혈관과 점막까지 손상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귀암 발병률이 약 3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어요. 담배는 귀 내부의 미세혈류를 막아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염증이 잘 생기고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 소음 노출. 공사장, 클럽, 이어폰을 크게 틀고 듣는 습관. 이건 단순히 청력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세포가 손상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만성 자극으로 인해 세포 돌연변이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귀가 울리는 이명이 지속되는 분들은 귀세포가 이미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나쁜 습관, 귀걸이, 이피어싱 관리 소홀. 귀걸이를 뚫은 부위는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피부가 약하고 상처가 자주 생기죠. 여기에 비위생적인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감염이 생겼는데 소독을 안 하면
만성 염증이 남고 그게 오랜 기간 반복되면 세포 이상이 생깁니다. 7번째 나쁜 습관 알코올 과다 섭취. 술은 직접 귀암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간에서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그 결과로 암세포 억제력이 약해지고 귀에 생긴 염증이나 상처가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특히 소주, 맥주를 매일 마시는 분들은 귀뿐 아니라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8번째 나쁜 습관 당분과 가공식품 섭취. 단 음식, 가공육, 탄 음식.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촉진하고 몸속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귀 점막도 예외가 아니죠. 매일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귀 내부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세포가 약해져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9번째 나쁜 습관 수면 부족.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속 면역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밤새 세포를 복구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면 암 예방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각종 암 발병률이 1.5배 이상 높다고 해요. 10번째 나쁜 습관 귀의 이상을 방치하는 것.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냥 좀 간지럽네. 딱지가 생겼다가 없어지네. 진물 좀 놔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넘기다가 병이 깊어지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뇌나 신경 쪽으로 퍼지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귀의 통증, 진물, 피, 혹 궤양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귀암을 예방하고 귀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 10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지 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귀 건강 전체를 평생 관리하는 기본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실천하기 어렵지 않아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 귀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습관, 귀를 파지 말고 관리하라. 귀를 자주 파는 대신 귀를 청결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실 대부분 사람은 귀지를 파지 않아도 됩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 나오는 구조거든요. 면봉으로 너무 깊이 넣으면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미지근한 수건으로 바깥 귀만 닦기, 그리고 습하거나 진물이 날 때는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으로 세정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 자외선 차단 습관화. 귀 바깥은 얼굴보다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외출 전 선크림을 바를 때 꼭 귓바퀴, 귓불, 귀 뒤쪽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특히 운전할 때 운전석 쪽 귀만 타는 경우 많아요. 햇빛에 의한 피부 손상이 반복되면 세포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는 것도 좋아요. 여름철엔 챙이 넓은 모자, 겨울엔 귀를 덮는 비니나 귀마개가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 귀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말기. 귀암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귀가 간지럽거나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반복되거나 피가 나거나 딱지가 생겼는데 2주 이상 낫지 않는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내시경으로 귀 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병변도 바로 발견할 수 있으니 겁내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좋은 습관, 흡연 끊기. 담배는 귀암뿐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의 원인입니다. 특히 담배의 독성 물질은 귀의 혈류순환을 방해, 염증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혈관 회복과 면역력 상승으로
귀 점막이 훨씬 튼튼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귀는 작은 기관이지만 산소와 영양 공급이 막히면 금방 손상되니까. 금연은 가장 확실한 귀 건강 습관이에요. 5번째 좋은 습관 귀걸이 피어싱 청결 유지. 귀걸이를 자주 착용하는 분이라면 매번 소독은 필수입니다. 귀걸이를 빼고 소독용 알코올이나 식염수로 닦아주고 감염이 생기면 바로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귀걸이 구멍 주변이 자주 붓거나 진물이 나면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 상태일 수 있으니 한동안 귀걸이를 쉬고 청결 관리에 집중하세요. 6번째 좋은 습관 이어폰 헤드폰 청결과 사용시간 조절. 이어폰을 오래 끼면 귀 속이 통풍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합니다. 게다가 귀에 직접 닿는 부분이 피부를 자극해 미세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알코올 솜으로 귀팁을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볼륨은 전체의 60%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미세 손상도 귀 세포를 약하게 만들어 암 예방에 좋지 않아요. 7번째 좋은 습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암을 막는 최고의 면역 시스템은 잘 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면 중에는 몸속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귀의 염증이나 세포 손상도 잘 낫지 않게 돼요. 하루 7시간 정도는 꼭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명상이나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 습관도 귀의 신경 긴장을 풀어줍니다. 8번째 좋은 습관 귀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겨울철 찬 바람에 노출되면 귀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죠. 외출할 때는 귀마개나 비니로 귀를 보호하세요. 찬 공기를 막는 것만으로도 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약한 분,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9번째 좋은 습관 영양 균형 잡힌 식습관. 귀암 예방에는 항산화항염 식품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자주 섭취하세요. 이 영양소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포 복구 속도가 떨어집니다. 생선, 달걀, 두부 등 단백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해주세요. 10번째 좋은 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귀 점검. 귀는 평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비인후과 방문은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귀에 염증이나 진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면 좋아요. CT나 인내시경 검사를 통해 작은 이상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좋은 습관만 지켜도 귀암은 물론이고 귀 건강 전반이 크게 좋아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번의 병원 방문, 하루에 충분한 수면, 하루 한 끼의 건강한 식사. 이게 바로 귀암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귀암을 예방하고 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귀는 생각보다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민감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귀암 예방 식단은 단순히 귀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회복을 돕는 식단이에요. 첫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암식품의 대표죠. 이 안에는 설포라파네스유엘 FOR APHANE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손상된 세포의 DNA 복구를 도와주고 발암물질이 세포에 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특히 귀, 피부나 점막처럼 예민한 조직에 효과가 좋아요.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혹은 마늘 참기름과 볶아서 자주 드세요. 두 번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의 YCOPE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세포를 보호해줘요. 즉, 귀 바깥쪽의 자외선 손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만 마셔도 귀암뿐 아니라 피부암,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버섯류 표고 느타리 상황버섯.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GLUCAN이라는 면역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NK세포, 즉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깨웁니다. 특히 귀 속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면역이 약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버섯은 익혀 먹을 때 항암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네 번째, 마늘과 양파. 마늘과 양파에는 알리신 ALLICIN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천연 항생제이자 항암 물질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죠. 귀에 자주 염증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는 분들은 마늘을 식사에 조금씩 자주 넣어 드세요.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우면 볶음이나 찜으로 조리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이 두 과일에는 안토시아닌 ANTHOCYANIN이 풍부합니다. 이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귀의 미세혈류를 개선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고 세포 재생도 활발해집니다. 귀가 자주 울리거나 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녹차. 녹차 속 카테킨시 ATCHIN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특히 귀 안의 점막세포를 보호하고 체내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식사 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좋아요. 단,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오후 이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귤, 오렌지, 키위, 레몬 같은 과일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비타민C는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시키는데 필수예요. 특히 귀 안쪽 점막이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단, 너무 신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위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딱 좋아요. 여덟 번째, 당근과 단호박.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베이터-캐로틴이, 단호박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고 귀의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귀 안쪽의 얇은 점막이 손상되면 세균이 쉽게 침투하는데 이 비타민들은 그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홉 번째, 생강과 강황.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면역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강황에는 커큐민 CURCUMI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암세포의 성장 자체를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생강차나 강황 가루를 요리에 살짝 넣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줄이고 귀의 세포 회복을 촉진합니다. 열 번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억제해요. 귀암뿐 아니라 귀 신경 손상이나 이명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생선을 구워 먹거나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귀암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 건강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음식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생활 루틴이에요. 귀를 지켜주는 건강 루틴. 아침 루틴,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고 귀로 가는 미세 혈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귀의 순환이 활발해져요. 점심 루틴 소음으로부터 귀를 쉬게 하기. 점심시간에는 이어폰을 빼고 조용한 공간에서 5분만 귀를 쉬게 해보세요. 귀는 생각보다 피로가 빨리 쌓이는 기관이에요. 잠깐의 휴식이 귀 세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 따뜻한 찜질앤드 수면. 하루를 마치기 전 따뜻한 수건을 귀 뒤쪽에 5분 정도 대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귀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핸드폰, TV 큰 소리를 멀리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세요. 잠은 최고의 면역제이자 귀의 재생시간이에요. 마무리 메시지. 귀암은 드물지만 한번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위험은 습관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귀를 자주 파지 않기, 귀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기, 선크림 바르기, 흡연과 음주 줄이기, 그리고 건강한 식사와 수면. 이건 특별한 의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에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귀는 평생 고마워할 거예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혀 아래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상처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면 낫겠지 그렇게 넘겼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혀를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박힌 듯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하얀 반점이 혀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혀암, 이름조차 낯설지만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흡연과 음주, 그리고 오래된 식습관은 혀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늘 행복노후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이 머무는 삶을 지키는 법을 함께 배워봅니다. 일부 혀암이란 무엇인가? 혀는 우리가 세상을 맛보는 기관입니다. 말을 하고 맛을 느끼고 음식을 삼키는 모든 과정이 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혀의 세포는 아주 민감합니다. 뜨거운 음식, 자극적인 양념, 그리고 반복된 상처가 그 세포를 조금씩 변형시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죠. 혀암은 혀의 표피 세포에서 시작되는 암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증처럼 보입니다. 혀 옆이나 아래쪽에 생기는 작은 혹, 하얗거나 붉은 반점. 이거 별거 아니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혀끝이 따갑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살짝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2부 음식 속의 함정. 이것을 먹으면 혀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혀암의 위험을 높이는 음식이 존재합니다. 훈제 고기, 탄 고기, 단 음료. 모두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음식들입니다. 훈제 고기, 훈제 베이컨, 소시지, 햄.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돌죠. 하지만 그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고기가 그을리며 생기는 그 검은 부분,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베이컨 2조각을 구워 먹었습니다. 짭짤한 맛이 좋아서였죠. 그 습관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혀 아래에는 그 시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온의 불판. 불판 위에서 타오르는 불, 지글지글 소리, 그 고소한 냄새.
하지만 그 탄 냄새 속엔 HAA와 PAH라는 발암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센 불에 굽는 습관, 타는 부위를 그냥 먹는 습관. 그게 세포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제맛이지. 하지만 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음료, 하루 한 잔의 콜라, 저녁마다 마시는 단 커피. 이건 입안 세균의 잔치입니다. 설탕은 세균을 부르고 세균은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세포를 변하게 만듭니다. 입안이 마르고 혀가 따가워지고 작은 상처가 낫지 않는다면 그건 단 음식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산부 진단의 순간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의사의 말에 안심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혀의 일부 세포에서 비정상 증식이 확인됐습니다. 혀암일기.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혀를 움직이려 했지만 혀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냉기, 하얀 천. 마취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내 혀 이제 다시 말할 수 있을까? 수술은 끝났고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혀의 일부가 사라진 자리엔 봉합 자국이 남았습니다. 말이 어눌했고 식사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말하는 법을, 먹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사부 습관이 만든 병. 그녀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20살 처음 피운 담배. 40 스트레스에 기대던 술. 50 야식 후 바로 누워버리던 습관. 그리고 매일 아침에 단 커피와 훈제햄. 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세포가 무너집니다. 혀는 매일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혀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그만 좀 괴롭혀줘. 오부 그녀의 회복 이야기. 그녀는 말 대신 눈으로 웃었습니다. 혀는 느리게 회복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음, 그 다음은 죽, 그리고 다시 밥. 한 숟가락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음식도 천천히 식혀 먹어요. 단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탄 부분은 버려요. 그녀의 식탁은 변했습니다. 자극 대신 자연, 빠름 대신 느림. 그리고 그 안에는 삶의 복이 있었습니다. 육부 혀암을 부르는 식습관과 바꿔야 할 습관. 혀암을 부르는 음식 5가지를 기억하세요. 훈제 고기, 탄 고기, 단 음료, 짠 음식, 과도한 술과 담배. 그리고 바꿔야 할 습관 5가지. 뜨거운 음식 시켜 먹기. 타는 부위는 제거하기. 과일과 채소 챙기기. 단 음료 줄이기.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받기.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킵니다. 7부 노년의 지혜. 노년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 혀로 세상을 다르게 느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안엔 감사가 있었습니다. 혀는 단지 말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삶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예요. 에필로그. 혀암은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작은 통증, 가벼운 상처,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혀의 건강은 곧 삶의 건강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었나요? 그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이 머무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채널 행복노후연구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건강한 내일에 함께하세요.